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 할 차례예요? 220페이지에 교육 및 업무 위탁 포상금 제도 할 차례죠? 접어놨나요? 이제 나중에 제가 잔소리 무지하게 할 건데 뭐라고 하냐면 수업 끝나면 오늘 했던 진도 있죠? 그 다음에 할 거를 좀 접어주시라라는 잔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볼 겁니다. 맞죠? 예,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공부해야 돼요? 제가 수업 끝나면 뭐 공부하라 그랬죠? 예, 1차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특히 언제 쳐다보느냐? 수업 시간에 아마 쳐다볼 거야, 아마. 근데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는 거를 다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탁 덮고 그냥 가는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오늘 뭐 어디 할 차례인지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자, 오늘 220페이지에 교육부터 나갈 텐데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잠깐 한번 또 보고 넘어가죠. 자, 저번 주에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거래계약서 작성인가요? 자, 아마 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배웠을 겁니다. 174페이지. 그냥 교재 한번 쭉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저기 그 174페이지 보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자,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작성을 하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제가 아마 필요적 기재사항은 1월달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명 또는 날인인가요? 서명 및 날인이었던가요? 네, 서명 및 날인이었죠? 서명 및 날인 해서 그 다음에 쌍방에다가 뭐 한다? 교부를 해준다라고 했죠? 자, 교부해주고, 그리고 이거 몇 년간 보관했죠? 3년, 5년? 5년이었죠, 5년. 자, 3년짜리가 2개 있었죠? 3년짜리 2개 있었어요. 뭐예요? 예. 예. 자, 전속중개계약서 있었죠? 예, 확인설명서. 그래서, 자, 전속중개계약서 설명서. 그래서 전설은 3년이다. 뭐 제가 한번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뭐 이거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겹게 들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3년, 5년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자,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3년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를 위반한다면, 자, 개업공개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서는 자격정지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보고,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손해배상 요건이 있었죠. 손해배상 요건이 2개. 일단,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뭐 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자,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자기 사무소를 어떻게 돼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해서 의뢰인이 손해가 났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2가지 손해배상 요건이 있었고, 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해줘야지만 되죠?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였다? 업무보증 설정이었다.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은, 자, 뭐라 그랬었어요? 업무보증 설정은 소위 말하는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죠. 업무보증 설정은 뭐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갚을 때 대신 그 연대보증한 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 그러니까, 자, 연대보증을 해줬다가 나중에 못 갚아주면,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죠. 대신 갚았으니까 내가 연대보증 선 거죠. 근데 대신 갚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돈 내놔라. 내가 너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놔라. 뭐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아마
자, 이게 보험적인 성격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저번 주에 꽤 강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설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 업무 개시 전. 업무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서 신고하라고 그랬죠. 자, 만약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업무보증 설정을 하는데 어디서 설정한다? 세 가지 기관이 있었죠. 거기서 선택한다 그랬죠.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공탁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렇게 세 개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개 중에 택이라서 선택을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2억 이상이었죠? 2억 이상. 그 다음에 또 법인의 분사무소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부칙개업중개사는 1억 이상. 이렇게 액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1억, 2억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 금액만큼의 연대보증을 해줄 테니까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내놔. 즉, 돈을 내놓으라 그러죠? 연대보증료를 받는 거죠. 자, 그 연대보증료 보통 보면 요즘 실무상에서는 제가 0.25% 얘기를 했었죠. 네, 보통 이제 1억짜리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공제가 한 25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증보험이 좀 그보다 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는 상관없이요. 자, 일단 연대보증료를 일단은 주고 연대보증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공탁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탁은 그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탁 같은 경우는 또 거의 개업중개사가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 공탁 같은 경우는 사망이 하거나 아니면 또 폐업하면 3년 동안 또 회수가 금지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해가지고 업무보증 설정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가 완성됩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뭐였죠?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 뭐였었어요? 예, 잔금 지불 시점은 거래 완성이라고 그랬죠. 거래 완성.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중개가 끝난 시점. 중개가 끝난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예,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죠. 개업중개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계약이 체결된다면 나는 소개한 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 완성 시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내가 어디에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설명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하나 교부해주라 그랬죠. 쌍방에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은 대략 요 정도까지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라는 것도 있었죠.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을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자,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의 이행을 뭐예요? 보장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아마 가압류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건네줄 그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시켜놨다가 나중에 가압류를 다 약속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받을 권리자는 뭐예요? 매도인이죠? 매도인한테 주는 거고, 자, 만약에 약속을 깨가지고, 자, 이제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계약금을 매수인한테 주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취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라라고 했었죠. 자, 이거를 일단,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권고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금쟁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금쟁이에요. 금쟁이는, 시험 문제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수업 시간마다 금쟁이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아마. 자, 금쟁이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는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하벌금. 그 다음에 또 5번부터 7번까지는 3-3년 이하 징역 또는 천하벌금. 이렇게 구분 한번 한 적 있었죠?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하벌금.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심할 것은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매매를 뭐 하는 거? 업자가 꼭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자 개업공개사 등 적용이 개업공개사 등이죠. 자 싼 땅을 뭐 이렇게 사놨다가 어떤 개발되거나 그럴 때 비싸게 다시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다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무등록 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거나 명의용.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소위 말하는 뭐다? 무등록업자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마 컨설팅 사무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아마 더 기회 있을 때 하면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뭐였죠? 예, 중개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어떤 명목으로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사례 증여 등 사례나 증여나 어떤 명목으로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금지행위였죠. 그러니까 법정 중개보수라든가 실비 빼놓고는 절대로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게 이게 사례죠. 그것도 위반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거짓 언행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거짓 언행.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언행은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 그랬죠. 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이거는 거짓말한 거고 그 밖의 방법, 이거 뭐였죠? 예, 알면서도 안 알려준 침묵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짓말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말에는 또 뭐도 포함된다. 뭡니까?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는 일단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차하는 행위, 이것도 거짓 언행에 해당된다. 아마 기억 조금씩 날 거예요. 아마 저번주에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이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증서, 중개, 매매업이죠. 부동산 분양,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주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증서, 대표적인 것이 뭐였었죠? 청약통장이라 그랬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청약통장 뭐 나온 것 같은데 뭐 거래 불법 뭐 거래되는 것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청약통장 거래 이거 원래 주택법에서 금지된다 그랬죠. 주택법에 의해서 금지되는데 이거 개업공개사 등이 양도 알선을 갖다 해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매매를 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대표적인 예 청약통장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자 그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들이 있었죠. 직접거래 누구와 직접거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 중개 의뢰인이라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거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자, 거래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직접 거래, 그다음 쌍방 대리, 양쪽 대리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일방 대리는 한쪽만 대리하는 건 일단 허용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투기 조장이가 있었죠. 자, 미등기 전매 중개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전매가 제한된 걸 중개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부분. 자, 요까지가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2,500원 있었고요. 자,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이제, 중개보수 부분이었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발생, 행사, 소멸하는 부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였죠? 발생되는 시점은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었어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죠? 자, 이제 뭐 중개업자는 옛날 얘기고요. 자, 의뢰인과 그다음에 개업공개사 두 사이에 이거 팔아주세요. 그래서 접수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하는 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가 완성되어야지만 되죠. 거래가 성립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소개시켜줘가지고. 그거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었어요? 이제 이 중개 완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고. 자, 약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요? 약정에 따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요? 잔금 지불 시점이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뭐를 한다? 받을 수 있다라는 약정이 없다면.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소멸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멸되는 부분은 자, 개업공개서의 뭘로? 고의 또는 과실. 자, 개업공개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라고 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죠. 소멸되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돼요.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고 아직 못 받았다면 당연히 못 받고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는 이제 주택과 크게 보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지죠. 자, 주택은 어떻게 된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 강원도는 강원도 조례가 있죠.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었고요. 주택 외에는 자, 국토교통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받는다. 다만 일정 부분에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아마 강의를 안 했을 겁니다. 오피스텔 부분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 크게 보면 이제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진다라고 했었고요. 자,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제가 특히 저 강조했던 게 월세가 있는 임대차 부분.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번 주에 강조했었습니다.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죠. 계산인데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라면?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이죠.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럼 5천만 원 미만이니까 5천만 원이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한다. 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로? 70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아마 제가 대략 요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를 갑니다. 220페이지에. 자, 가장 먼저 보니까 교육제도가 나와요. 이 교육제도 하면 또 제가 좀 답답한 게 좀 나옵니다. 이 지금 교육은 한번 보세요. 자, 뭐냐면 220페이지에 보니까 무슨 교육 있어요? 자, 실무교육 있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무슨 교육 있다? 직무교육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연수교육 있죠?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또 무슨 교육이 하나 더 있어요? 예, 220페이지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무슨 교육이 이렇게 많아요? 자, 지금 교육은 일단 실무교육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 교육제도가요, 한때는요, 상당히 간소화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실무교육은 옛날부터 있었던 교육입니다. 이건 아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분 강의할 때 잠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받으라 그랬죠? 네. 이거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이 실무교육을 받아라. 이거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를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이란 일단 실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소위 말하면 뭘 해요? 실무를 하는 거죠. 근데 실무를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네. 물론 아는 분도 있죠. 실무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실무라는 것이 이러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다는 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실무교육이에요. 자, 이 실무교육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또 한마디가 더 돼 있는데 괄호 쳐가지고 뭐를 포함한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자, 거기 보니까 실무교육에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실무 수습과 관련된 부분이 문구가 없구나.
자, 거기 보니까 저 실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이제 실무 수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실무 수습 포함. 실무 교육에서 요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내년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실무 교육은 이미 있었던 거고요. 이미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자, 이제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요거는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혹시 좀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뭐 이런 내용? 뭐 아마 좀 공부를 좀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 이제는 이 교육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 수습을 거쳐야 돼요. 수습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일단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사무소 가가지고 일을 배우는 거죠. 일을 배우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수습기간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이제 취직하면 있죠. 왜 수습기간 해가지고 뭐 3개월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이제 취직하면 수습기간이라는 걸 많이 주죠. 그것처럼 이런 수습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2016년 1월 29일이니까 내년 1월 29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이번에 대한 입안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몇 개월 수습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거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뭐 6개월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얘기는 계속 6개월짜리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수습으로서. 그럼 거의 뭐 월급도 못 받겠죠. 의무 수습이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일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그거를 증명한 다음에 나가야 돼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1년의 수습기간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자격을 취득하면 1년 동안 감정평가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거칩니다. 수습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사무실 내든지 그렇게 하는데, 자, 공인중개사도 일단 수습 기간을 일단 두도록 내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이 실무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자, 실무교육. 여러분들이 거기 보니까 실무교육은 몇 시간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실무교육 교육 시간 대충 나올 텐데요. 그거, 예. 28에서 32. 28, 32. 그러면 32시간 해봤자 하루에 8시간 해가지고 4일이에요, 4일. 4일 동안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실무나 이런 거다 한번 말로다 하는 거죠. 그냥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거의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한 5년 동안 실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가면 거의 퍼져 자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이걸 따야 되겠다는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의무 교육이에요.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받긴 받아야 되지. 와서 보니까 거의 뭐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다시 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자격증 취득한 지 한 10년 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좀 공부를 좀 하는데 남은 사람들은 거의 퍼져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는 중개사법 이거 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1천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했다가 다 잡니다. 다 잡.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의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개사법을 갖다가 강의했으니까 법 피하는 법. 요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왜. 여러분들 이제 세무실무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하죠, 왜. 그 세금 피하는 방법 이런 거 있죠, 왜. 이제 그것처럼 이거 도망가는 이것도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 안 하지만, 이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지만 이제 좀 눈 말똥말똥 뜨고 수업 들어요.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3일, 4일 강의해봤자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실무로 다 직접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로 갖다 이렇게 경험을 갖다 쌓은 다음에 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를 아무래도 많이 방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요, 실질적으로는 언제부터 도입되려고 했냐면 99년도 때 법을 위반해가지고 2000년도 때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개사법 맨 앞에 보면 법 개정 절차 뭐 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뭐 몇 년도에 뭐 개정되고 몇 차 개정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00년도에 이제 개정될 때 이게 처음에 위반이 됐었어요. 됐다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 공인중개사 이쪽 직업에는 이런 수습제도가 아직은 부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없앴다가 위반됐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앴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예, 수습 과정을 거쳐야지만 돼요. 아마 만약 수습 과정을 거치면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아마 평가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건 아직까지는 여기 거는 모르고요.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습 과정 거치면서 그 당사자의 평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제도가 나온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거는 일단은 필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자, 직무교육. 직무교육 뭐 이것도 일단 필요하다고 보죠. 자, 직무교육. 자, 일단 대상자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하라 그랬죠? 자, 등록하고자 하는 자 있고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자, 등록하고자 하는 자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자, 다시 한번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다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분사무소는 뭐라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소위 말하는 법인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지점의 지점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법인에 있어서 지점장으로서 내려보내는 사람이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중개사법에서는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의 성격이다? 소속공개사 성격이 아니라 그랬죠? 예, 이 분사 책임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격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성격이라 그랬어요. 제가 요거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법인에서 지점장을 내려보내는 사람이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어떤 사람 성격? 개업 공인중개사 성격이에요. 자, 계약서 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란에 누가 서명란을 해야 된다? 얘가 서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소속공개사가 아닌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게 되고자 할 때 1년 이내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교육은 안 봐도 돼요. 어떤 경우만 받냐면 자, 등록하고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등록하고 나서 중개업무를 합니다. 1년, 자, 중개업무하다가 문을 닫아버리죠. 자, 1년 이내 1년 이내 다시 등록합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면 자, 실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네, 안 까먹죠?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이내,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습니다. 자, 대략 실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이 뭐냐? 직무교육은, 이거는, 누구에게 교육시키는 거냐면, 중개보조원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뭘 받아라? 직무교육을 받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이내 받으라 그랬어요? 1년 이내. 또 중개보조원이 됐다가 나중에 그 사무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1년 이내 다시 들어갑니다. 직무교육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죠. 그럼 직원도 어떻게 돼요? 교육을 다 받아야죠. 직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속 공개사 취직하려면 무슨 교육 받아야 되고?
예, 이거는 실무교육 받아야죠. 그러면 중개보존이 되려고 한다면 무슨 교육 받는다? 예, 직무교육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많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중개 업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자, 이제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은, 이거는 무슨 교육이냐? 2년마다 받는 교육이에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받아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죠? 정기교육이에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뭘 받는다? 연수교육을 받는다. 자, 그러면 누가 받냐면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가요? 소속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꾸준하게 일단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교육제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또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뭐예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죠. 자, 이거는 연수교육은 뭐죠? 보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계속 받아야지만 되죠.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뭐?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기 교육이에요. 자, 교육의 틀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인데 이거는 대상이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 공개사 등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일단 개업, 공개사 등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가고요. 또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고 그렇죠. 중개보조 모두죠. 자,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그거는 일단은 개업, 공개사 등 중개보조원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의 교육이에요. 자, 연수교육도 들어와 있는 사람의 교육이지만 이것도 들어와 있는 사람의 교육, 부정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교육과 이거 교육의 차이점 보죠. 자, 이 두 가지 교육은 뭐죠?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뭐랬어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들어오기 전에 몇 년 이내 받으라고 했어요? 네, 1년. 자, 직무교육은 누가?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 되고자 하는 자, 실무교육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 소속공개사 되고자 하는 자, 분사업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1년 이내 들어오기 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들어오고 나서 받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자,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받으라 했죠? 여기 뭐가 없어요? 중개보조는 없죠.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교육은요, 왜 만들었느냐? 현재 개업공개사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 교육제도를 보면 사실 옛날의 교육제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전. 2000년도 때, 법이 상당히 대폭 개정됩니다. 그 2000년도 전까지는 딱 교육제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연수교육. 2년마다 받습니다. 다 받아야 돼요. 자, 누구까지 받냐면 중개보조원까지도. 딱 교육제도.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이라는 교육제도가 딱 있어. 들어올 때도 연수교육 받고요. 들어오고 나서도 연수교육 받고. 교육제도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만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민원이 많이 들어가냐? 바빠 죽겠는데 2년마다, 그때 당시에 이틀씩 와서 받았거든요. 이 16시간을 받았어요. 16시간이면 아침 9시부터인가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이죠. 그러니까 꼬박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중개보조원까지 몽창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이냐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0년도 때 요즘도 뭐 규제개혁 하지만 옛날에
규제개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규제개혁이 대폭 일어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엄청나게 규제가 많이 풀리는데 그때 이 연수교육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제도를 만드냐면 요 교육제도만 만들어요. 어쨌든 들어올 때는 교육받아야죠. 가면서 다른 직종도 교육 거의 받죠. 다른 직종. 제가 알기로 식당한테 무슨 교육받는 것 같은데? 예, 무슨 의무교육이죠. 예, 뭐 제가 미용실인가 뭐 해도 교육받고 아마 의무교육 거의 다닌 거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의무교육을 일단 살려놔야죠. 그래서 정기적 교육인 이 연수교육을 없애버립니다. 이제 좋아졌죠? 없애버리고 이제 들어올 때 뭐만 받는 거예요? 네, 실무교육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좋아졌잖아요. 그럼 규제도 많이 개혁되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왜 사고가 많이 터져요?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뭐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개설 등록하면 허건 날 어디로 갑니까? 저녁 때마다 술 마시면 요즘 또 술퍼 마시러 많이 돌아다니더만요. 다들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개정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법이 어떻게 개정됐고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됐고 개정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마 지금도 일부 개혁공개사들이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최우선 변제가 2014년도에 개정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도. 그러니 이렇게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데 사고가 많이 터지죠. 사고 터지는 거 어디서 하느냐면 자 여러분들 업무보증 설정 어디서 하죠? 세 개 중에 택일 금방 보습했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세 개 중에 택일한다 그랬죠. 사고가 터지는 것을 어디서 가장 먼저 하냐면 공제에서 먼저 알아요. 지금 현재 가입 공탁은 거의 없다 그랬죠. 세 개 중에 공탁은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이나 공제인데 비율이 아마 보증보험이 한 20% 정도 되고요. 한 80% 정도가 공제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좀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것 같은데 저기 보증보험이 좀 싸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제에서 딱 보면 알아요. 그해 공제금 지급되는 거 있죠. 손해배상금 지급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당연히 다 알겠죠. 그래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누구 탓이에요 이것도. 자꾸 요즘 누구 탓 많이 하지만 이건 이제 개혁공개사 탓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중개보수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한다는 거 있었죠? 그것도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멀쩡하게 계약 체결 시 받도록 돼 있던 거를 어마하게 바꾸는 게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라지. 여러분들 아니고 개혁공개사 탓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교육제도가 사실은 없는 제도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죠. 또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랬어요. 이거는 또 옛날에 있었어요. 일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부정기적 교육이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쓸모가 없어가지고 없앴다가 다시 또 만든 제도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이거는 부정기적 교육이라고 그랬죠. 자, 연수교육은 정기교육이라고 그랬죠. 몇 년마다 받는 거예요? 예, 2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교육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2년마다니까 이제 연수교육 받죠? 그럼 연수교육 또 받는 시점을 해서 또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부정기적 교육. 어떤 필요할 때, 교육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이 대폭 개정됐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 연수교육만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돼요? 2년이 기다려야죠. 자, 지금 교육 받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 1개월 전, 2개월 전에 받았던 사람들 거의 2년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이때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급하게 부르는 거죠.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이런 급한 이런 교육을 갖다 합니다. 근데 요거는 옛날에 일반 교육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한 3년, 4년 만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제도를 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말로다가 바꿔가지고 다시 이걸 또 부활되는데 이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용을 많이 합니다. 뭘로 악용하냐면 선거용으로. 왜 좀 예를 들어서 원주시장 그러면 현직 시장도 이제 다시 재출마하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 선거 전 몇 개월 전까지는 이 활동을 하다가 그 몇 개월이 딱 개월수가 되면 활동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하기 바로 직전, 그 금지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다 불러요. 여기 직종, 전문 직종들. 중개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무슨 교육, 무슨 있죠, 왜? 불러다 가지고, 교육이야 뭐, 조금 하고, 나중에 인사하고, 요번에 한번 나가고, 다시 나갑니다, 뭐 한마디 하고, 선거, 뭡니까, 제한되는 기간 전에 악용을 많이 했던 사례예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자, 지금 교육제도가 4가지입니다. 4가지. 옛날에 하나 갖고 교육하다가, 연소교육 하나 가지고 교육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교육이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육은 4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죠. 이거 보죠? 연소교육, 실무교육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몇 년이네? 등록하고자, 소속공개사 되고자, 분사무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1년 이내 받는 것이고, 자, 근데 직무교육은 누가 대상이에요? 중개, 보조원이 대상이죠. 자, 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요,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제 실시권자를 잠깐 보면 요건 이제 시도지사가 하고, 직무교육은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사고 여부의 경우는 좀 포괄적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강의하면서 제가 아마 1월달이나 이때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줘야 돼요. 뭐 하고 나서? 지금 말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 합격하고 나서 중개업 하실 때 공부 열심히 해주고, 인터넷 들어가서 법안 체크 다 해야 되고요. 이런 걸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고들이 의외예요. 엉뚱한 곳에서 사고들이 뻥뻥 터져요. 공부 하도 안 하니까 이런 교육제도가 만들어진 거지만, 그거 외에도 공부를 열심히 일단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 한 명은 계속 공부를 해요. 무슨 뭡니까, 토지 전문 뭐 이런 거 전문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 계속 가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갖다가 교육하면서 해야지만 사고들이 나지가 않아요.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나는 공부 다 했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요,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어쨌든, 자, 이런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좀 쉬죠? 네, 쉬었다가 업무 위탁 부분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